송 작가 TV의 요즘 일종의 뭐랄까, 주식이라 그럴까? 메인 테마죠. 미 이란 관련한, 외신 소식들, 다시 한번 팩트를 좀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방송 나오고 반응이, 송 작가 TV는 도대체 소스가 어디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저께 한 얘기들이 오늘 그대로 사실로 또다시 레거시에 의해서, 이제는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 연합뉴스가 얘기를 했죠.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14개 항의 MOU 체결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14개의 조항이 담긴 걸 미국이 이란 측에 전달을 했고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협상 되게 잘 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럼 니들 또 때릴 거야 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트럼프는 전략 자리 단어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미치광입니다. 그냥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이 먹힐 것이다 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개 조항에 대한 이 합의 내용이 바이든이 이란이랑 맺었던 협정이랑 똑같습니다. 즉 트럼프가 파기해버렸던,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의 원문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오바마 때. 그렇죠. 이란 네. 핵 합의. 이란 핵 2015년. 합의를 해놨던 오바마하고의 과거 원문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예전 조건하고 똑같아진 거죠. 트럼프 이후에 원복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어 터졌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와 물자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요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깽값을 받아야지.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핵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이란 핵 합의에서 3.67% 수준의 전홍 측은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기존에 60% 수준으로 농축해 놓은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는 이거 우리가 잘 맡아줄게. 그래서 우리한테 이란 입장에서는 내나 안 줘. 그냥 우리가 물 타서. 그렇지, 희석하겠다는 희석해서 거잖아. 먹을게. 네. 먹는 건 아니군요. 아무튼 희석해서 쓸게. 물 탄다고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송 작가 말이에요. 저 무식한 새끼 그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는구나. 아무튼 희석해서 쓸게. 이게 얼마나 친데 네가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한 톨 그 시험용 료에서 10년 넘게 모은 건데 이걸 갖다가 공짜로 다 내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이게 얼만데 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서 보도가 3.67% 전홍축, 그러니까 지금 송 작가님 얘기하신 거죠. 왜 오바마 때 합의 달라진 내용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발표가 있기 또 70분 전에, 1시간 10분 전에 누군가가 새벽 3시 40분에 또 이런 핵 합의가 있을 것이다, 진행 중이다, MOU 이 발표 악시오스의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에 어떤 놈이 또 9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원유 공매도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주가가 또 빠졌대요. 그걸로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손실을 어떤 놈이 또 챙겨갔다는 것이죠. 손실이 아니고 이익을 챙겨갔다. 이익을 챙겨갔다는 거죠. 이 와중에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정도면 점쟁이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점을 쳐놓고 점대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내부 소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번이면은 우연이네?
근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막내 아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배런이요? 예, 그 포마드 발라갖고 그 머리 세운 저기 옛날에 저기 그 해리포터랑 싸우던 그 동창상 새끼 같이 생긴 놈. 어? 응? 걔 근데 누구니? 걔 약간 야비하게 생기네. 야비하게 생긴 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딱 그렇게 생긴 트럼프 막내 아들 시기가 그 지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끝낼래나 봐요. 왜냐면 최근에 미국 기사가 나왔는데 그동안 한 4번, 5번은 운이 좋아서 맞췄는데 마지막 거래를 잘못해갖고 그동안의 수익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걔가 그러고 언론 매체에서 그러고 발표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이 기가 막히게 말포이 맞아. 말포이처럼 생긴 애가 기가 막히게 그동안 돈을 번 건 사실인데 마지막 배팅에서 다 말아먹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눈에 보이는 거는 말아먹었을 수 있겠지만 차명 계좌나 다른 쪽으로 한 거는 엄청나게 벌었겠지. 아무튼 아유, 이 세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응? 차명 계좌가 있어서 엄청나게 벌었으면 좋겠다. 세오도.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제 인생의 지조는 야 티끌같이 벌어서 뭐하냐 수박 한번 굴르면 그렇지, 끝이지. 난 그렇지. 이런 어떤 각오와 논조를 갖고 와봤는데 진짜 한 달 내내 단타를 쳐가지고 거의 자산의 50%를 늘렸는데 한 방에 네, 한 방에 이게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덧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만 기뻤고 그 덧없음 그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된 그 이후부터는 아니, 그걸 왜 이제 느껴? 50대가 돼서? 너 게임 중에 그 과일 오락 게임이 있거든. 거기 보면 이 빅앤 스몰이라 그래. 오로와 나싱이 있어요. 이게 맞추면 8개, 16개, 30개 막 올라가거든. 근데 이걸 계속 맞춰 나가면서 나는 다음번에도 맞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안 맞더라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그 내부에는 저희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이번 작전 펼치다가 주요 전력 3개를 다 잃었다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추가로 작전을 더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더 이상의 사우디 내 미군 기지 사용이라든지 물자 운송 그리고 사우디 영토를 지나는 이 그러니까 미국 항공기의 어떤 이착륙에 대해 갖고 또는 영공 통과에 대해 갖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전을 더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야. 심지어 트럼프가 전화까지 했대. 빈살만한테 야 그거 좀 풀어달라고. 근데 못해 우리는. 네가 여기서 더 이상 중동에서 이런 짓 하는 거 곤란하니까 이제는 그만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이틀 만에 갑자기 조기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란은 보면은 이란 국회의장도 X에다가 미국이 날 믿어봐 작전에 실패하자 이제는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뭐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쉽사리 안 해주려고 트럼프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트럼프가 똥줄이 탔다라는 걸 완벽하게 이란이 왜냐면 파악했기 때문에. 중국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거든. 그렇죠. 안 그러면 중국 가갖고 대려 시진핑한테 멱살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란을 오히려 버티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는 그 얘기 하잖아. 합의 안 해주면 다시 폭격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할 수가 해라. 있나? 지금 러시아제 S-450이 지금 이란 땅에 배치가 됐다는 거야. 이젠 F-35 아니라 어떤 비행기가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예전처럼 폭격을 못 해요. 미사일도 없어, 심지어 또.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그러면은 왜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을 부추겨가지고 이란 좀 확실하게 때려버려라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뉴스 보도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란 공격하는데 우리 영공 쓰지 말고 우리 기지 쓰지 말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트럼프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통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어를 했느냐. 이게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그렇지. 둘이서 몰래 짜옹한 것 거죠. 때문에 그렇죠. 완전 삐진 사우디가 거야. 빡돈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으르렁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를 탈퇴를 했잖아요. 탈퇴하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 방공망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들어와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다 미국은 그래 환영해 아랍에미리트 너네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완벽하게 미국하고 짜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동안 저 사우디 저 새끼들 머리 좀 굵어졌다고 우리 말 안 듣고 저거 걸핏하면 러시아 중국 들이밀면서 우리하고 협상하려고 달려들고 저 녀석들 버릇을 좀 고쳐줘야지. 심지어 라고? 삼촌하고 레짐 체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내부적인 CIA 공작도 최근에 확인이 됐잖아. 그래서 사실 무함마드 왕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웬만하면 트럼프는 봐주려고 그랬는데 못 쓰겠네. 안 돼.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영장반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UAE가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붙어 먹으려고 테러를 바꾸면 우리하고도 영향이 있을 거란 거잖아요. 영향이 벌써 왔어요. 사우디가 야 아랍이랑 하던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돈 더 주고 우리가 훨씬 나라 크니까 우리가 석유도 많이 주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아랍에미리트만 친하지 말고 나한테로 와. 원유 더 필요해? 내가 더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린 둘 다 그냥 먼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싸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웃끼리 좋게 지내셔야지. 그러니까요. 저야 먼 동네 사는데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직 계약한 게 있으니까 있는 그렇죠. 것만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일단 해야 되니까 하고요. 계약해놓은 거는 또 어째서 그 기업인들 입장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 뭐 투자가 그런 거는 뭐 사우디 형님도 저기 AI 센터 지신다며. 저희가 신경 써서 해드린다니까요. 그렇지.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외교는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기도 가야 되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파키스탄을 끌어들여 갖고 파키스탄이 중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키스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합의를 보고 있다는 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이 뭔 힘이 있어요. 뒤에서 중국이 시키고 러시아가 시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칭찬하면서 파키스탄은 덕분에 중재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야 파키스탄아 쟤네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초조함, 똥줄 탄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잘한다 하면서 사실은 야 파키스탄 니들이 중국한테 조금 더 압력 가해가지고 중국이 이란 좀 멈추게 해봐. 요걸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 와중에도 허세 떤다고 합의 안 하잖아? 완전 폭격해버릴 거야 라는 미치광이 소리, 헛소리를 또 내놓고 있는 거죠. 계속해갖고 언론들을 통해가지고 이번 그 작전을 하는 와중에 주워 터진 미사일을 쳐맞은 이 배들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에 통과해갖고 들어가 보려다가 아주 너덜너덜해져 버린 실제 배들의 사진이,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게 뭐 충돌이나 뭘로 해갖고 저렇게 저렇게 부서질 수는 없는 거고, 저 정도 맞으면 이제 한 3, 4년 이제 고쳐야죠, 가서. 저기 땜질 하려면은 만만치 않겠는데. 네, 화장실 더 안 되겠네, 저기. 네,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저거는, 칸을. 용골이라 그러죠. 배 전체의 골조를 다시 짜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거의 반파 수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이번 15일 전후에 있을 걸로 예정이 되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베이징에서 만남에서 사실상 합의 타결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이징 가고 돈도 많이 얻어오겠지만 콩도 팔고 오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결과를 베이징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일단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그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났어요. 예. 만나긴 뭐 어떤 했습니다. 형태로든지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고, 요거를 순전히 중국과 미국의 성과로 이 중동의 분쟁도 세계 1, 2위인 군사 뭐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빅2가 알아서 좋게 해결했다는 쪽의 그림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완전 부상하는 거네? 확 부상하는 거죠. 아니 뭐 그 전에도 중국은 이미 이미? 부상하고 있는 네. 게 뭐냐면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중국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노리는 거는 페트로 달러를 페트노 위엔으로 바꾸고 그렇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거기에 동참할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중동 원유를 사기 위해서는 그동안 70, 80% 이상의 달러 거래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은 기름을 안 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 다른 제3국들이 중동 가서 석유를 사는 거를 갖다가 달러로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국의 기축통화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고리였는데, 그렇지. 이걸 이번에 흔들어 버리고 사실상 폐지하게 될 수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게 가장 우세한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러시아하고 중국도 앞으로 모든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현재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거래는 위안화 루블화로 네. 했었어요. 그래서 네. 러시아끼리가 아니라 앞으로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외 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겠다, 달러에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100% 달러로 안 할 수는 없겠죠. 미국 애들한테 위에나 갖고 오라고는 못 하는 거니까. 그럼 웃기겠다. 다만 달러로 줄 사람은 달러로 주고 딴 걸로 줄 사람은 딴 걸로 줘도 돼라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위에나가 제일 싸, 위에나로 결제하면 우리가 대출도 해줄게, 요런 방식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중국 위에나의 기축통화, 세계 기축통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을 돌리려고 하는 거를 이번에 미중 간의 일종의 그 정상회담 의제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이거를 합의 봐가지고 중국 돈을 기축통화 안에 포함시켜 주거나 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눈 감아 준다고 하면 트럼프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매국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하루 결제액이 262조 원을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와.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고요. 원래 이제 글로벌 결제망인 스위프트라고 아시죠? 여기서 위안화 비중이 2012년에는 0.3%였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는 무려 3.1%, 세계 5위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무역 금융 분야에서는 8.0%까지 올라오면서 달러에 이어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폭증이네. 예, 사상 최대입니다. 와. 네, 심지어 사우디도 위안화 결제 비율이 40%를 넘어섰대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우디도? 그동안 중국이 사오고 중국이 수출하는 쪽에서만 위안화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3국을 통해서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달러화와 위안화의 변동률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신뢰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달러 팔아갖고 위안화 사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양립을 해나가는 과정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느 한쪽으로 막 비중이 쏠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쪽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